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수원시의 새 생태교통 페스티벌이 막을 내렸습니다. 다소 생소했던 생태교통 페스티벌 어떻게 진행됐고 무슨 과제를 남겼는지 수원시 염태영 시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에는 단풍이 문들고 들에는 코스모스가 산들거리는 가을입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구석구석 대한민국 시간에는 당일치기로 떠날 수 있는 지하철로 떠나는 가을 여행 코스를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동네. 전 세계의 맛과 멋이 존재하는 이태원에서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태원 지구촌 축제의 김영철 위원장과 함께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한 달 동안 석유 없는 거리가 이루어졌던 수원의 생태교통 페스티벌이 막을 내렸습니다. 석유가 고갈된 미래를 미리 체험했던 이번 생태교통 페스티벌이 남긴 것은 무엇이고 또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염태영 수원시장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네, 생태교통 페스티벌이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만 아직 생태교통이 무엇인지 생소한 청취자분들이 많을 텐데 생태교통 무엇인지 설명을부터 좀 해주시죠.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후변화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고요. 예. 또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그 에너지를 덜 소비하게 하는 그런 교통수단들을 얘기합니다. 네. 이를테면 보행이라든지 자전거, 수레 이런 건 무동력 교통수단이죠. 예. 예, 무동력 이동수단하고 또 대중교통수단, 버스 같은 거라든지 지하철 같은 게 그런 거죠. 예. 또 친환경 전기동력수단, 전기동력 수단으로 가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연계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생태교통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 그 생태교통 페스티벌은 한 달 정도 진행이 됐다고요? 예. 석유 고갈 상황을 가정해서 차 없는 마을을 체험하는 건데 예. 9월 1일부터 해서 9월 31일까지 한 달간 했습니다. 차량이 빠진 한 동네에 차량이 빠지니까 거리의 주인이 차가 아니라 사람이 되죠. 예. 주민이 되고 사람이 되니까 이곳에 100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전체로 한 건 아니고 한 마을을 중심으로. 예. 어느 예. 마을이었습니까? 행궁동 내 신풍동 장안동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그 생태교통 페스티벌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셨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또 사람 중심의 교통체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우리 시의 생태교통 제안은 네. 이제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네. 차량 없이 한 달 동안이나 불편을 감수해서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인식하는 전환되는 그런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 예. 많은 시민들이 찾은 것도 있고요. 또, 그렇게 했더니 불편한 게 아니라 불편을 체험했지만 실제로 거리의 주인이 사람이 되고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이 마음껏 다니게 되면서,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역발상이지만 더 편안한 도시가 됐다, 편안한 거리가 됐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됐죠. 네. 특히 이 행궁동 지역은 세계문화유산 화성으로 인해서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네. 도시가 아주 많이 낙후됐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살기 좋은 걷고 싶은 거리로 완전히 바꿨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태교통의 명소로 자리 잡는 그런 행궁동이 재발견된 그런 것이 또 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생태교통 페스티벌에서 안내한 대체 수단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미국 이런 데서 그 생태교통 여러 가지 이동 수단들에 대한 그 새롭게 개발된 다양한 제조업체들이 만든 그 이동 수단들이 네. 한 40개 기업 가까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를테면 유모차 겸용 자전거, 전기 네. 스쿠터, 세그웨이 또 여럿이 함께 탈 수 있는 가정용 자전거, 네. 대형 자전거 버스 이런 것들이 그 선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체험을 하게 했죠. 또 무가선 트램이 현장에서 전시가 되면서 많은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네.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건 어떤 거였습니까? 예, 그 자전거 택시나 자전거 버스 또 여럿이 함께 탈 수 있는 자전거 또 그 마차 예. 이런 것도 아주 길게 줄을 섰습니다. 예. 그중에서 가장 많은 시민이 찾은 것은 역시 행궁광장에 최초로 선을 보인 무가선 트램이었습니다. 예. 무가선 트램은 말 그대로 선 없이 충전으로 달리는 저상 트램입니다. 예. 친환경적이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가선 구조물이 없다는 점에서 가장 선진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서구 선진국에서 유럽에서 일부 선을 보이고 있죠. 예. 그것이 우리 시는 또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도 최소화하고 또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무가선 트램을 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시범 제작된 것이 현장에서 선을 보이고 55만 명의 시민들이 거기를 찾았습니다. 네. 생태교통 페스티벌에 대해서 처음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고요? 예. 내 집 앞에 차를 세우던 달콤한 습관을 예.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한 달 동안을 외부에 주차장 놓고 거기까지는 걸어가는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네.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과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예. 계속 그 시장 규탄하는 여러 가지 집회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축제가 시작되는 전날 밤에 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골목마다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네. 저도 감동을 했습니다. 기꺼이 그렇군요. 한 달간의 불편 체험에 참여해주신 행궁동 주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또 생태교통 페스티벌 이 기간 중에 마을에서 길을 걸을 때는 늘 차들이 와갖고 빵빵댔지 않습니까? 예. 이 동네는 완전히 자전거를 타거나 유모차를 끌거나 천천히 가거나 거리에서 뭘 해도 자동차가 뒤에서 빵빵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까 네. 거리의 주민이 되고 사람이 된 아주 유익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네. 현재 이제 우리나라 도로 체계를 보면 도로를 차에게 내주고 사람은 육교나 지하도로 피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사람 중심이 되는 생태교통을 체험하면서 차 없는 마을을 계속 유지하는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여론이 있을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관광객들도 차가 없는 상황이 좀 불편했을 것 같은데 항의 같은 건 없었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불편 체험을 주민들부터 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를 찾아오시는 방문객들도 그런 정도의 불편함은 다 참아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100만 명이 찾으셨으면서도 바로 옆까지 차를 끌고 오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네. 차 없는 마을 체험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기꺼이 불편함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차 없는 마을을 유지하자는 여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선을 지중화하고 하수광고를 정비하고 도로 포장을 완전히 걷고 싶은 거리로 바꿨습니다. 네. 또 이 거리에는 450집의 상점들 간판을 싹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미관이 완전히 개선되고 그런 가운데 차가 없으니까 거리 주인이 사람이 됐죠. 예. 이렇게 해보니까 차 없는 마을을 계속 유지해서 예. 인사동을 뛰어넘는 명품 동네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의견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주민 다수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예. 걷고 싶어서 찾아오는 동네 또 골목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가면서 지혜를 모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주민 다수가 합의하면 예. 차 없는 마을 또는 주말이라도 차 없는 거리 행사 네. 이런 것이 어떤 것이 됐든 주민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예. 앞으로 그런 마을에 대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마을이 바로 행궁동 지역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염태영 수원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엄마, 수도권 투데이 틀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 진짜 재밌어요. 나도 들어봤는데. 나도 들었어. 94.5. 94.5. 수도권 투데이 같이 들어요. 네,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와 레저, 체험의 현장 소식 전해드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시간입니다. 여행 전문 기자 투어코리아 유경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여행 주제는 뭔가요? 예, 오늘은 그 서울 지하철을 이용해서 가을 대명사인 국화하고 그리고 단풍 예. 매력을 빠져볼 수 있는 곳을 한번 좀 소개하겠습니다. 네. 예,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이제 단풍은 지난달 그러니까 9월 날씨가 더웠던 관계로 한 5일 정도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울 같은 하나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달 하순부터 단풍이 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설악산에서 시작된 그 단풍 소식이 이제 곧 서울에 도착할 텐데요. 네. 오늘은 이제 서울에서 가깝고 그리고 자동차 없이 전철을 이용해서 예. 가을 국화향과 단풍 매력에 빠져볼 수 있는 예. 곳을 한번 저희들이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예, 오늘 첫 여행지는 경기도 가까운데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네. 예,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이제 고향 명칭 사용 600년을 기념하는 고향 가을 꽃축제가 지금 한창이거든요. 네. 예, 이 꽃축제는 이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호수공원에 가시면은 이제 가을 꽃인 코스모스, 그리고 국화 수십만 송이라든지, 그리고 또 울긋불긋한 하나의 관엽식물들, 예. 이런 아름다운 식물들을 색과 향 잔치를 이제 벌이고 있는데요. 네. 아마 축제장 가보면은 이제 국화도 아마 상당히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곳에 보면은 참 국화 종류도 많고, 그리고 다 같은 꽃인데, 참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을 수 있을까 하고 아마 감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볼만한 게 행주대첩을 기리는 권율 장군의 충장사, 그리고 네. 이제 조선 왕릉인 서삼릉과 서오릉, 네. 이와 같은 고양시내 문화재를 재현한 미니 어처들이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것은 이제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서 학생들에게 역사 교육 장소로 좀 삼을 만한 곳이 아닌가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어깨가 들썩이는 하나의 사물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밀짚 모자를 쓰고 풍년 나팔을 부는 농부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소 등에 타서 피리를 불고 있는 소년 등, 한마디로 정겨운 모습을 재현한 토피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네. 것도 아마 구경하게 되면은 상당히 아마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외 조형물로는 이제 국화로 만든 사슴이라든지 별,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 같은 것을 구경할 수 있고요. 네. 네덜란드라든지 덴마크, 그리고 여러 농업기술센터에서 출품한 신품종 국화향들도 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꽃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꽃 전시관 광장에서는 난타 공연이라든지 네. 벨리 댄스 같은 거, K-팝 댄스 이와 같은 감미로운 문화예술도 이제 구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돌아오실 때는 화훼 판매장에서 고양시 화훼 농가들이 재배한 꽃들이 있거든요. 네. 국화라든지 선인장, 그리고 관엽식물들을 시중 가격보다 한 3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특징은 재미는 이와 같은 가을꽃 축제 관람이 무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몇 번을 봐도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린다고요. 네. 예. 올가을 단풍 구경을 꼭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단풍 여행지 어디가 좋을까요? 네, 서울에서 가까운 곳으로는 동두천 쪽으로 가보면은 소요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예, 이쪽에 이제 경기의 소금강이라고도 이제 불리는 곳인데요. 네. 산세가 그다지 장쾌하거나 웅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뾰족뾰족한 귀암괴석이 절묘하게 이제 봉우리를 이루고 있어서 상당히 네. 좀 볼만하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이제 금강산의 만물산 같다 하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풍은 소유산 입구인 주차장에서부터 이제 산책로를 따라서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예. 예, 이 길이가 한 1m 정도, 1km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달 하순 아마 단풍이 절정에 달하게 되면은 노랑, 빨강색 잉크를 섞어 놓은 듯 아마 섞어서 뿌려 놓은 듯이 아마 상당히 좀 멋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소유산 기슭에는 이제 원효대사께서 이제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 자제암 등, 그리고 네. 백운암, 그리고 설청 어머니 그 요석공주가 살았던 쿵터라든지 다양한 문화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량폭포, 원효폭포 같은 그 운치 있는 폭포들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예. 소유산 단풍문화제가 열리거든요. 아, 그래서 주말 구경 나오신 분들은 봉산 탈춤이라든지 요석공주 선발제의 같은 여러 가지 그 볼거리를 상당히 많이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볼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소유산 등산은 이제 4개 코스가 있는데 예. 짧게는 뭐 1시간 한 30분, 길게는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곳 중에서 추천할 만한 곳은 1조문에서 100군데 나한데 또 의상대로 이어지는 그 3코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아, 이쪽은 이제 기암절벽이라든지 단풍이 상당히 아름답고 무엇보다 이제 산세가 험하지 않기 때문에 예. 가족들하고 같이 오를 수 있는 곳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이 3코스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이것이 이제 3시간 정도는 걸리지가 않으니까요. 예. 한 예, 3시간? 상당히 좀, 몇 시간 정도요? 한 3시간 3시간 약간 좀 정도. 더 걸립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러면은 뭐 소요산은 우리가 금방 갈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면은요. 예. 소요산이 종점 민 지하철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서 내리게 되면은 채 10분도 안 돼가지고 소요산 입구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끝으로 한 군데 더 소개해 주시죠. 예, 양평에 그 용문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예, 이것도 이제 수도권의 대표적인 단풍 명소 중 한 군데인데요. 네. 이쪽도 뭐 산세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고산다운 하나의 명물을 좀 풍기고 있는데요. 네. 가을이면 이제 계곡 따라서 이제 단풍나무라든지 참나무 이런 것이 울긋불긋하게 상당히 그 멋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산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 약속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암괴석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눈이 즐거우면서도 뭐 목이 마른다든지 이런 것은 좀 피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풍이든 그 용문산은 이제 아름다운 곳이 뭐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의 마테오른이라는 거 불리는 그 백운봉이 네.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 정상에 올라서 발 아래로 굽어본 하나의 산등성이 단풍이 좀 아주 아름답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용문산 기슭에는 뭐 여러 가지 용문사라든지 상원사, 산화사 네. 같은 그 천년 고철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용문산에 오셨던 분들이 반드시 이제 보고 가야 될 부분이 바로 용문사 은행나무입니다. 네, 유명하죠? 예, 이게 이제 수령이 110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천연 기념물로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데 높이가 70m로 예. 동양에서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곳에는 뭐 전설도 하나 전해오고 있는데, 그 신라 마지막 태자인 마을태자가 예. 금강산으로 가던 그 여주에서 하나의 그 은행나무를 꺾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여주 신력사에서 꺾은 그 지팡이로 이제 삼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오다가 이쪽 그 용문사에다 꼽아서 심었는데 여기서 예. 따게 난 것이 바로 용문사 은행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은행도 많이 열리는데 한번 따게 되면 한 15가마니 정도를 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가을철 노란 단풍이 들게 되면은 상당히 좀 멋있는 곳이 되지 예.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문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은가요? 예, 이쪽에서도 이제 전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인데요. 네. 용산역이나 청량리역에서 이제 중앙선을 이용하게 되면 이 네. 또한 종착역입니다. 예. 그래서 용문산역에서 내리게 되면은 예. 이제 가는 그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가게 되면은 예. 이제 그 용문산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여행 전문 기자 투어코리아 유경원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 돕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47세 박범순 씨는 요즘 고민입니다. 직장일이 바빠 일에 전념하다 보니 가족들에게 소홀해졌기 때문입니다. 일과 가족, 둘의 균형이 안 맞으니 일이 잘 돌아갈 리 없습니다. 균형이 잘 맞아야 인생이 잘 돌아갑니다. 경기도의 균형 잡힌 성장과 복지가 당신의 인생을 잘 돌아가게 합니다. 당신을 위해 오늘도 우리의 경기 돕니다. 이 캠페인은 2012년 대학생 광고대상 은상수상작으로 만들었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방송인 하일씨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 안 됐고 힘들었고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곳을 사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외모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이웃이라는 마음을 갖고 포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우리의 소중한 유산 정. 이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죠. 이태원에서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의 모든 것, 김영철 이태원 축제 준비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또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먼저 뉴스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가을의 대표 과일인 감이 제철을 맞았지만 올해는 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올가을 감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줄어서 도소매가가 전년보다 10%에서 20% 정도 상승한 수준에서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가락시장에서 지난 8일 기준으로 서촌 품종 단감 10kg 상등급 한 상자의 도매가는 1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6.3% 올랐고 부육 품종은 32,600원으로 지난해보다 7.9% 올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서울 미아동에 있는 1층짜리 단독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옆 건물에 있던 20살 홍모 씨 등 주민 9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택 내부 40제곱미터와 가전제품 등이 타 소방서 추산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창고 옆에 쌓아둔 폐가구 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8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는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캠페인에 들어갑니다. 오늘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출산과 육아에 앞장서온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철의 기존 노약자석과는 별도로 임산부 배려석이 이달부터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축제 계절 가을을 맞아서 얼마 전 여의도에서는 불꽃 축제가 열렸습니다마는 이번 주말에는 이태원에서 지구촌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어떤 축제이고 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김영철 이태원 축제 준비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력이 아주 독특하신데 영국에서 광고를 전공하시고 한국으로 들어와서는 앤틱 가구와 관련된 일을 해오셨다고요. 네. 앤틱 가구가 그렇게 매력적인 건가요? 네, 정말 매력적이죠. 근데 네. 저는 그 15년 전에 영국에서 공부를 이제 하면서 사실 우연하게 그 제가 살던 곳에 이태원에서 앤틱 가구를 하시는 분이 같이 이제 묵게 되면서 그분이 이제 앤틱을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너무 많은 매력을 느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공부가 주 포인트였지만 그게 사실 거꾸로 이제 앤틱이
제가 좋아하는 게 돼버린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가구죠, 앤틱. 그럼 그분도 지금 아직 앤틱 가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앤틱계 대부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고, 저 또한 이제 많이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앤틱 가구 때문에 이태원 가구도 인연이 닿은 거죠? 처음은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 영국 가구를 주로 말씀을 하실 텐데. 네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태리 가구가 더 좋지 않냐, 원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듣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굉장히 큰 차이가 같은 유럽에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앤틱 가구의 베이스는 사실 이태리 가구가 많이 수입이 되고 많이가 판매가 되는데 사실 앤틱 가구인 영국 가구는 100년 이상 된 가구들이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오래된 가구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작은 가구들이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지금도 많이들 좋아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오픈을 하신 건가요? 저는 15년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태원의 축제하고도 그렇게 연관이 된 거죠. 이태원에 가면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먼저 이태원 역사부터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오늘날 사용되는 이태원 지명은 뭐 조선시대 여권을 둔 데서 비롯됐다고 뭐 알려져 있는데요. 원은 조선시대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이었다고 하는데 이 여권을 두면 주변에 마을이 막 형성이 되고 그 마을 이름도 원의 이름을 따라서 불렀다고들 합니다. 근데 그 지금의 미팔군 주둔지는 이모군란 때는 조선시대 청나라 부대가 있었고 그 일제시대 때는 그 조선 사령부가 또 주둔해 있었고 일본군 지금은 좀 미팔군 사령부가 지금은 들어와 있죠. 그 한국전쟁 이후에 그 미팔군이 정착하면서 그 군사 인근 지역의 색채가 이제 만들어지고 한국전쟁 당시 그 월남민들이 집단 거주하면서 이제 해방촌이 형성되기도 했죠. 그 60년대 이후는 이제 한남동 인근, 이태원 인근에 이제 그 외국 공간이 자리 잡으면서 지금 저희도 퍼레이드는 뭐 61개국의 기술을 들고 하지만 60개에 가까운 그 외국 공간이 자리 잡고 있고 97년 관광 특구로 지정된 이래 이제 세계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이 만나는 이제 관광 메카로 자리 잡게 됐죠. 그 지금 쭉 이태원 설명을 해주셨는데 미군 기지가 이제 앞으로는 그게 공원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태원에 그 외국인들이 많이 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은 미군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태원이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조성된 건 사실인데 사실은 지금은 뭐 주말에 어제도 제가 뭐 가봤지만 가족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많은 한국인들이 또 이태원에 와서 또 즐기고 또 관광객들을 비롯한 또 이태원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또 이태원을 즐기고 있고 여러 가지 독특한 문화도 형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미군하고 상관없이 독특한 이태원의 그 문화를 지닌 곳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죠. 축제가 처음 열린 게 2002년이라고요? 네네네. 10년이 조금 넘었군요. 네, 그 2002년부터 시작된 용산구청 위치에서 다시 뭐 당시 아리랑 택시 부지였죠. 굉장히 소규모로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 이태원 전체가 이렇게 이태원로를 통제를 하고 행사를 진행한 것은 이제 올해로 4회째 됩니다. 그렇군요. 대규모로 한 거는 이제 4년 정도. 그럼 이렇게 어떻게 이런 축제를 마련하게 됐습니까? 그 사실 이태원 하면 생각나는 것이 외국인이잖아요. 그 한국 속의 작은 지구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태원의 명성에 걸맞게 이제 한국의 전통 문화와 이태원의 외국 문화를 결합하는 행사죠. 사실 이태원은 그 이태원에서 외국인은 그렇게 낯설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 외국인들이 형성한 독특한 문화를 그 한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을 이렇게 축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구촌 사람들끼리 먹고 즐기면서 어울려서 놀아보자. 뭐 그런 취지가 가장 강하죠. 그렇군요. 그 해방촌 경우에 얼마 전에 그 우리 주요 일간지 중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그 유명 그 맛집들 굉장히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사실은 해방촌이라는 곳이 이태원 때문에 이렇게 좀 쌓여져 있던 곳이었는데 네. 사실 이태원이 많이 개발이 사실 되면서 조금 더 저렴한 식당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해방촌으로 밀려났죠, 지금은. 예. 그래서 이태원 조금 더 젠틀해지고 깨끗해지고 예. 이렇다 치면은 이제 해방촌은 조금 선술집 같은 분위기의 외국인의 그렇죠. 어떤 그런 분위기로 변해가면서 아무 이색적인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 3년 예. 전부터 점점 이제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무슨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오릅니까? 어떻습니까? 뭐 조금은 영향이 있겠죠.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태원의 영향을 받아서 또 새로운 외국인들이 또 많이 살게 되니까 어떤 그런 면에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서 그 해방촌이 또 새롭게 발전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이태원 하면은 보통 그 녹사평역 그 입구부터 해가지고 쭉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주로 상가들이 가장 많은데 그 중에 그 아무래도 상점 비율이 제일 많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위원장께서 축제에 합류하신 게 이제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직전에는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이사로도 일하셨는데 관광지로서의 이태원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태원 축제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그 이태원을 더욱더 잘 알게 됐는데요. 네. 정말 이제 매력적인 곳이죠.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식이 존재하고 그 현지인들이 한국에 정착을 해서 만든 오리지널 현지 음식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 사람만 외국에 가가지고 김치를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그네들의 음식을 또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이태원에 있고 또 한국인들이 외국 여행을 통해서 또 느꼈던 향수를 또 이태원에 와가지고 음식을 통해서 또 느낄 수 있는 곳이 또 바로 이태원이고 또 그 다음으로 이태원 앤틱 가구 거리가 있습니다. 82개 점포가 앤틱 거리에 그 포진되어 있는데 그럼 82개가 다 앤틱 가구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 앤틱 가구 거리 이 82개의 상점이 몰려 있는 곳이 없어요. 이게 아주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좀 명물 중에서도 명물이죠. 그렇군요.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그 저도 한번 이태원 뭐 자주 들립니다만은 그 앤틱 가구 주로 유럽풍의 가구들이 많습니다. 어떤 가게는 중국 물건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메인 스트리트에는 중국 물건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앤틱 가구 거리에는 영국, 프랑스 가구들만 정확히 밀집되어 있는 그 앤틱 가구의 메카죠, 우리나라. 앤틱 가구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그거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부터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가격대는? 뭐 비싼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를 비싼 것에 둬가지고 이제 비싸다고 느끼시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신혼부부들도 많이 찾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렴하다 그러면은 보통 가격대를 얼마로 보십니까? 이번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앤틱 벼룩 시장이 또 이태원에서 열리는데 앤틱 가구 거리에서 5만 원대부터 뭐 500만 원대까지. 그럼 5만 원으로 뭘 살 수 있어요? 뭐 컬렉터블 조그만한 그 케이스라든지 지갑이라든지 아니면 그 100년 전에 그들이 사용을 했던 뭐 여러 가지의 소품들 많습니다. 생활사 찻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실 수가 있죠. 그렇군요. 여기서 잠깐 투데이 컬처 팁 듣고 오겠습니다. 평사리 최참판댁, 바로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의 이야기인데요. 하동 토지문학제가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에서 오늘 11일부터 사흘 동안 평사리의 너른 품 문학을 품다를 주제로 대단원의 막을 올립니다. 행사 첫날에는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을 풍경 그리기 대회를 비롯한 전국 토지 독서 토론회가 열리고요. 둘째 날에는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눠 토지 100일장이 진행되고 소설 토지 세미나, 토지 마당극, 토지 입체 낭송회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전국 학생 휘호대회, SNS 모바일 즉흥시 100일장, 퀴즈문학 아카데미, 또 마당극 최참판댁 경산 안내도 선보일 예정인데요.
더불어 문학재 기간에는 1960년대 월간지에 게재된 토지 연재본 전시회를 비롯해 울타리 시화전, 추억의 책방, 또 소설 토지 필사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토지의 고향 하동 평사리로 문학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투데이 컬처TV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이태원 축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벌어지는 축제라면 아무래도 관람객들이 외국인들이 많겠군요. 네, 굉장히 많죠. 네. 사실은 과거에는 이태원이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지금은 뭐 가족 단위나 연인, 친구끼리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은 이태원이 외국 관광객들이나 내국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이제 인프라가 조성이 됐다는 이제 얘기겠죠. 네. 사실은 저도 민간인의 신분으로 축제를 지금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 네. 좀 여러 가지 것들로 구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네. 사실 인프라가 조성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은데, 네. 공교롭게도 영산구청의 성장영 구청장님께서나 아니면 문화체육과 또 이 홍보과에서 많은 저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길을 만들어 주셔서 네. 사실은 인프라가 굉장히 조성이 잘 돼 있고 저희가 네. 원하는 대로 또 구성 방향이 흘러가고 네. 그래서 아마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지만 현재는 지금 한국 내국에 있는 관광객들도 많이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네. 용산구청에서 도와준 가장 큰 건 어떤 걸 들 수 있습니까? 지금 오늘도 사실은 이태원 음식거리에 네. 오픈식을 시작하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가로수라든지 보도블록 정비를 해가지고 네. 정말 외국인들이 찾았을 때 굉장히 쾌적한 지구촌의 이태원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네. 관이 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직접 저희가 참여해서 디자인하고 이렇게 만들어낸 네.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깨끗해지고 쾌적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죠. 예. 우리가 불꽃 축제 하면은 불꽃놀이를 볼 수 있고 또 보령인가요? 거기서 열리는 머드 축제 하면 진흙 축제인데 이태원 지구촌 축제다. 그러면 어떤 게 주요 메뉴가 될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지구촌 축제죠. 이제 네. 축제라의 저희 메뉴는 말씀하셨듯이 지구촌 축제인데요. 네. 정말 외국인들이 같이 와서 먹고 보고 네. 즐기는 글로벌 축제죠. 네. 사실은 이태원 축제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게 음식인데요. 네. 30개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네. 대한민국의 유일한 축제입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의 어느 축제에서도 네. 30개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예. 또 한국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외국인들을 또 만날 수가 있고, 예.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정말 그야말로 지구촌 식구들의 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축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이태원 대로변에서 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해밀턴 호텔 뒤편에 골목 같은 데서 먹을 수 있나요? 이번 축제에서는 해밀턴 호텔 앞쪽 이태원로를 네. 막고 축제가 벌어지니까요. 큰 길에서. 네네. 예. 거기서 이제 많은 종류의 음식들을 예. 이제 드실 수가 있죠. 네,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자랑하는 행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가 퍼레이드가 있죠. 네. 세계적인 어떤 축제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게 이 퍼레이드인데요. 예. 저희가 600여 명이 참가하는 이 퍼레이드에는 세계 나라의 문화와 춤, 공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제일 유명한 게 사실 어떤 축제에도 퍼레이드가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예. 또 두 번째로 30개국의 다양한 음식을 네. 맛보실 수가 있고, 예. 15개국 대사관이 참여하는 전통 공예품, 네. 사실 그게 자국의 대사관에 있는 분들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그렇군요. 그 나라의 직접적인 만든
그 나라인들이 만든 수공예품들 그런 부분들을 또 사실 수가 있고 또 이번에 또 특징이 있다면은 외국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젓가락질 대회하고 K-팝 그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외국인들이 직접 참여를 하셔가지고 누가 이렇게 잘하는지 그 순위를 매겨서 이제 상품도 수여할 예정이고요. 그렇군요. 또 요즘 K-팝 굉장히 인기 좋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즉석에서 좀 부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군요. 또 뭐 제가 지금 말씀도 드려드리네. 이태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클럽인데요. 유명한 클럽 DJ들이 이태원에 나와서 부스를 만들어서 그 공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연 기대하셔도 좋고 저녁 개막식에는 20개 대사 내빈이 참여해서 한국 전통 공연과 축하 무대를 보실 수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에는 한국과 외국인들의 열망인 뭐 걸스데이를 초청해가지고 피날레를 또 장식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태원 축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얘기도 더 많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시간상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유우이가 부른 이태원 프리덤 이것을 들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 이태원 축제준비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사숙 여러분, 더 이상의 음악은 없다. 더 이상의 댄스도 없다. 그들이 들어왔다. 요즘 심심할 땐 뭐해? 따분할 땐 뭐해? 어디서 시간 때우나? 강남 너무 사람 많아. 홍대 사람 많아. 신촌은 뭔가 부족해. 다 알려주겠어. 다 말해주겠어. 새로운 세상 그곳을 말해봐. 음악이 있어. 또 사랑도 있어. 세계가 있어. 나에게 말해줘. 배달하는 집배원, 물건 파는 판매원, 기타 치는 기태원, 모두 모여 이태원. 배달하는 집배원, 물건 파는 판매원, 기타 치는 기태원, 모두 모여 이태원. 이태원 프리덤, 저 찬란한 불빛, 이태원 프리덤, 젊음이 가득한 세상. 이태원 프리덤. 알려주겠어. 다 말해주겠어. 새로운 세상 그곳을 말해봐. 음악이 있어. 또 사랑도 있어. 세계가 있어. 나에게 말해줘. 청소년은 대공원, 노인들은 양로원, 아이들은 유치원, 우리들은 이태원. 청소년은 대공원, 노인들은 양로원, 아이들은 유치원, 우리들은 이태원. 이태원 프리덤, 저 찬란한 불빛, 이태원 프리덤, 젊음이 가득한 세상.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박봉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